자, 3학년들 반갑습니다. 세포의 구조와 기능, 여러분들의 원망을 들었던, 여러분들에게 아주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들었던 학습지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좀 많은데 어쩔 수 없이 또 세포 소기관들을 한 학습지에 묶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많아진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내용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를 크게 비교해 놓은 표를 먼저 하나 실어놨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림들이라서 이 그림의 특징적인 거는 한번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구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크기로 보면 원핵세포가 진핵세포보다는 작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마이크로미터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선생님이 학습지 분량을 줄인 걸 여러분들이 좀 말을 해보고 싶었어요. 하도 원망이 많다 보니까 현미경을 통해서 이 세포의 크기를 측정하는 모의평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그 현미경에서 세포의 크기를 계산하는 내용을 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학습지에다가 원래 포함을 시켰었다가 실험 부분을 좀 별도로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번 학습지에서 뺀 분량이 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별도 추가 학습지를 통해서 결국엔 풀겠다는 얘기죠. 예, 추가 학습지를 통해서 안내를 할 거고요. 지금 학습지를 여러분들께 언제 줘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빨리 넘어갈게요. 핵막을 기준으로 보면은 핵막이 원핵세포는 없어요. 네, 그래서 없음. 그리고 진핵세포는 있음. 자, 핵을 이제 유전물질을 감싸고 있는 핵막이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핵이 되겠죠. 세포의 핵이 되는데 이 핵이 없이 그냥 유전물질이 세포 질소에 떠다니면 원시적인 핵이라고 해서 원핵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유전물질로는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 원형 DNA이고 일부 원핵세포들은 플라스미드를 가져요. 근데 이 플라스미드가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우리 유전 공학할 때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단어는 좀 기억을 해 두길 바랄게요. 플라스미드. 자, 그리고 진핵세포 같은 경우 여러 개의 선형 DNA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막성 세포 소기관이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뭐 핵막도 없는데 뭐 다른 거라고 있겠나요? 그죠? 예. 그리고 진핵세포는 있습니다. 그리고 리보솜은 원핵세포는 있고요. 그리고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보솜이 구성이 조금 달라요. 이제 우리가 이제 리보솜 자체에서 단위체를 또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위체가 좀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자, 그리고 밑에 세포벽. 자, 원핵세포는 세포벽이 있고요. 일부는 피막 자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식물세포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동물세포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적어놨는데 식물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셀룰로스가 주로 구성이고요. 그리고 곰팡이 같은 균류는 키틴이 구성 물질입니다. 여기까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세포 소기관의 구조와 기능인데 사실 이 표를 여러분들한테 딱 주면서 이거를 사실 좀 넣을까 말까 했던 세포 소기관들도 좀 있어요. 왜 그런지 지금 한번 얘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식물 세포에만 존재한다라는 걸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애들이죠. 얘들은 식물 세포에만 있다라고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마 표시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동물과 식물에 다 존재하느냐? 자, 일단은 동물들 다 존재하고요. 여기 있는 것들. 식물은요. 자, 쭉 가다가 잠깐 멈칫하고요. 잠깐 멈칫할게요. 자, 선생님 여기 비워놓은 이유는요. 여기를 좀 애매한 거거든요. 예. 일단 먼저 중심체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식물들 중에서 이제 중심체는 우리가 중심 립이 이제 직각 구조로 이렇게 있다라는 걸 나중에 뒤에서 언급을 할 건데 중심 립이 없는 그러니까 중심체라고 하기에 좀 애매하지만 미세 소관으로 구성돼서 우리가 중심체라고 부를 수 있는 애들이 존재하는 식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전공자로서는 세모를 좀 표시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리소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기능을 식물에서는 여기서 중심 F4가 주로 담당을 해요. 근데 문제는 중심 F4 외에 리소좀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럼 얘들 리소좀을 불러도 된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이거를 얘를 굳이 우리가 리소좀이라고 명명을 해야 되나? 뭐 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얘도 세모로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해야 될 확실한 말은 이런 애매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런 애매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수능이나 이런 데서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거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이 표에 이 내용을 넣어 놓은 건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걸 알고 있다라고 아는 척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어, 이런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책마다 조금 다르게 언급되어 있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무리하면서도 이 내용을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고 바로 다음 내용 하나하나 볼게요. 자, 먼저 핵부터 보겠습니다. 자, 핵은 구형이고요. 물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지금 진핵세포예요. 동물세포, 식물세포니까 다 진핵세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핵은 구형이고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물질인 DNA하고 인이 있는데요. 자, 먼저 핵막. 이중막 구조, 외막과 내막 이렇게 이중막 구조고요. 이거 인지질 이중층하고는 다른 겁니다. 요거하고 다른 거니까 기억을 좀 잘 해두시고요. 자, RNA하고 단백질이 핵 안과 밖을 출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출입하는 통로가 있겠죠. 그걸 우리는 핵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유전물질 DNA는 히스톤과 결합해서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응축해가지고 염색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분열할 때. 그리고 E는 rRNA, 이걸 리보솜 RNA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rRNA의 합성 장소가 바로 인입니다. 그래서 이 핵은 세포의 구조하고 기능을 결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세포 생명활동 전체를 조절해서 컴퓨터로 치면 중앙 처리 장치인 CPU에 해당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핵입니다. 자, 리보솜 같은 경우에 구조는 rRNA와 단백질로 이루어진 작은 알갱이 모양이고요. 두 개의 단위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단위체, 소단위체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이것도 하나 적어놔야 되겠죠. 대단위체와 이렇게 나눠집니다. 분포는 소포체에 붙어 있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세포질에 흩어져 있는 애들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뭐 붙어 있는 애들에 의해서 또 우리가 명명 자체를 좀 다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바로 이 다음 소포체에서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기능은 세포질에서 유전 정보에 따라 이 단백질을 합성을 하게 되는데 이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유전 정보가 mRNA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mRNA와 결합해가지고 리보솜을 잃어가지고 단백질을 이제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주로 존재하는 데가 어디일까요? 단백질 합성이 활발한 곳에 존재를 하겠죠. 예. 자, 밑에 소포체 한번 봅시다. 소포체는 단일막이에요. 그래서 납작한 주머니하고 관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특징 중에 골지체하고 구분되는 특징이 바로 이 내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핵공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골지체하고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자,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눌 건데 방금 앞에서 다뤘던 요 리보솜 때문에 달라져요. 리보솜이 붙어 있고 붙어 있지 않고에 따라서 붙어 있으면 표면에 뭔가 알갱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표면에 알갱이가 많으면 이걸 갖다가 거친 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친 면 소포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으면 매끈한 막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매끈면 소포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개가 좀 기능이 좀 달라요. 거친 면 소포체 같은 경우에는 리보솜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이 리보솜에서 계속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겠죠. 그 단백질을 가공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거친 면
소포체고 이 자기 막을 이용해 가지고 운반 손항을 형성을 해줘요. 그래서 내보내는 거죠. 매끈면 소포체 같은 경우는 리보솜이 붙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으니까 단백질 합성과 관계하기보다는 주로 인지질과 스테로이드 합성을 하거나 독성 물질 해독. 그래서 자주 언급되는 건 사실 이 독성 물질 해독이 좀 자주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칼슘 이온 저장에 관여하는 내용도 한 번씩 언급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두 개의 소포체가 좀 다른 형태와 같이 또 기능도 다르게 한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골지체가 나오는데 역시나 단일막이고요. 납작한 주머니 모양의 시스터나라는 용어가 또 나오죠. 얘가 쌓여있는 형태인데 얘는 내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포체하고 구분이 좀 되겠죠. 이 기능은 이제 소포체에서 아까 단백질을 갖다가 손항에 싸서 보낸다 했잖아요. 그럼 이 수송한 단백질하고 지질을 가공한 후에 세포 다른 곳으로 수송하거나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해줘요. 중간에 또 다시 연결을 해주는 거죠. 발달은 주로 소화샘 세포, 내분비샘 세포 이런 것과 같이 분비 물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곳에 이 골지체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분비 작용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볼게요. 얘들은 이제 에너지하고 좀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먼저 엽록체 이중막이고 타원형입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도 이중막이고 타원형이에요. 두 개 비슷하죠, 그죠? 자, 먼저 엽록체의 구조부터 한번 볼게요. 틸라코이드가 쌓여서 층을 이루고 있는 구조.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라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라나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 틸라코이드 막에 광합성과 관련되어 있는 색소, 엽록소 A, B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 구조, 내막 안쪽에 기질로 채워져 있는 공간을 우리는 스트로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를 그냥 지금 그림은 못 그리지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코인 모양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있죠. 여기를 우리는 요런 전체를 그라나라고 얘기를 하고 요 하나하나를 틸라코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 부분에 이제 차 있는 바깥 부분 있죠.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스트로마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트로마 같은 경우에 포도당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 괄호로 땡땡 비워놨는데 요게 여기서도 그렇고요. 여기서도 그렇고 똑같거든요. 뭐가 존재하냐면 DNA하고 리보솜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얘는 스스로 복제하고 증식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들이 세포 내 공생설의 증거가 되기 단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또 우리가 별도 시간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은 역시나 대표적인 기능이죠. 광합성. 그래서 빛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로 전환해서 포도당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엽록체입니다. 자,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자, 구조를 바로 들어갑시다. 내막이 안쪽으로 돌출한 주름진 구조. 얘 우리는 크리스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액체 상태의 내막 안쪽 공간을 그냥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DNA와 리보솜이 존재해서 스스로 복제하고 증식이 가능해요. 자, 이 기능은 세포호흡, 그래서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를 ATP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이게 외막이 이렇게 있고요. 내막에 이런 식으로 주름진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요런 데를 크리스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지금 색깔을 좀 다르게 구분해서 이 부분 노란색으로 지금 칠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는 기질인 거죠. 기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적인 특징들은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빈칸 채우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문제는 또 별도 강의에서 시간 관계상 다룰 테니까요. 자, 리소좀 단위막이고요. 어떤 거에 일부가 떨어져 나와 있는 걸까요? 교과서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봤겠지만 골지체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진 애들이 바로 이 리소좀입니다. 기능은 다양한 가수분해 요소가 존재하거든요. 가수분해 요소가 있어가지고 뭐 세포 밖에서 들어오는 이물질도 처리해야 되니까 얘랑 결합해서 없애고요. 그리고 세포 안에서 이제 수명이 다해서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버린 세포 소기관들, 노폐물들을 분해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밑에 그림을 지금 표현을 지금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그냥 긁어 왔어요. 긁어 왔는데 자, 이렇게 이물질이 지금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세포막이 이렇게 세포막 함유를 통해서 이렇게 막으로 구성해서 들어오게 돼요. 이 실포 형태로 들어왔죠. 그럼 이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는 리소좀하고 얘가 융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던 가수분해 요소가 이 이물질을 분해해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막과 융합되면서 밖으로 내보내든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포 안에서 이제 손상이 된 미토콘드리아를 이렇게 또 역시나 동일한 방법으로 리소좀과 결합해서 리소좀이 세포 소기관을 분해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작용하는 원리 자체는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소좀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 선생님 하나 얘기를 하면 아까 우리 리보솜하고 리소좀을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외우라고 할 때 이렇게 외우라 하거든요. 여기는 단백질 합성, 여기는 가수분해 요소. 그래서 글자 자체가 다행히도 리보솜, 단백질, 리소좀, 가수분해 요소. 네, 이거 못 외우면 안 돼요. 네. 자, 그다음 밑에 내려가서 액포 볼게요. 자, 단위막으로 된 주머니 모양이고요. 자, 기능은 식물 세포 형태를 유지를 해주고 세포 내부 수분량 조절을 해서 삼투압을 유지한다. 그리고 단백질, 무기염료 같은 영양소나 노폐물, 색소, 독성 물질 등을 저장해서 얘는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성숙할수록 커집니다. 발달한다는 얘기가 커진다는 얘기 부피가. 자, 그리고 밑에 세포 골격 볼게요. 자, 단백질 섬유가 그물처럼 얽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세포 내에서 우리 사람으로 치면 뼈대처럼 이 세포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물처럼 막 얽혀 있어요. 막 지네들끼리도 얽혀져 있고 설켜져 있거든요. 자, 기능은 여기서 말했다시피 뼈대 역할이고요.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구조로 볼게요. 세포 골격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섬유 중에서 지름이 가장 큰 원통형 관을 얘기해요. 얘는 미세소관입니다. 얘는 세포 형태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세포 소기관, 소낭, 염색체 이동에도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 미세소관이 중요한 이유가 중심체, 그리고 방추사, 천모, 편모 이런 애들의 구성에 이 미세소관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백질 여러 가닥이 두껍게 꼬인 모양이고 가장 질기고 안정된 구조. 얘는 우리가 중간 섬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반가운 말이 하나 나오죠. 액틴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 두 가닥이 서로 꼬인 모양이고 가장 가늘고 유연한 것. 이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미세 섬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생명과 원에서 여러분들을 첫 번째로 괴롭혔던 근육수축, 첫 번째인가? 두 번째겠네요. 두 번째로 괴롭혔던 근육수축 내용이 여기서 미세섬유에 의한 거다 라는 거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중심체입니다. 자, 중심체의 구조는 핵 근처에 위치하고 직각으로 배열되어 있는 중심립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기 때문에 식물에서 중심체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발달된 미세 소관을 갖고 있어가지고 중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일부 식물들은. 그래서 애매하다 해서 아까 선생님이 삼각형으로 표시를 했고요. 세모로.
기능, 세포 분열 시 복제돼서 세포 양극으로 이동하고 중심립에서 뭐가 뻗어나와서 방추사가 뻗어나와서 염색체를 끌어당겨요. 그리고 세포벽 볼게요. 자, 세포막 바깥쪽에 형성되고 있는 두껍고 단단한 구조물인데 주 성분은 셀룰로스입니다. 자, 그리고 세포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1차 세포벽과 2차 세포벽으로. 그래서 어린 식물 세포에 있는 얇은 세포벽 우리는 1차 세포벽이라고 하고요. 점차 이제 성숙하면서 세포막하고 1차 세포벽 사이에 점차 물질이 침적된다라고 해서 쌓이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2차 세포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능은 당연히 세포를 보호를 해주고요. 식물 세포 같은 양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중학교 때 관찰해 보면 육면체 모양이라고 하죠. 특정한 모양으로 딱 얘를 모양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세포벽의 역할은 모양 유지까지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봤는데 세포 조기관들 하나하나를 다 외워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주 나오는 애들은 다음 이제 강의,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자주 나오는 애들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빈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